네, 이번 장에서는요, 이전의 배치 내용에 추가적으로, 어, 동적 반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은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지 이제 이 전 챕터에 이 내용을 추가를 하면 워낙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패러럴 디플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도 할 겸 해서 별도의 이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오토 디플로이와 패러럴 디플로이인데요. 일단 먼저 오토 디플로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오토 디플로이먼트라는 부분은 어떤 소스의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동적으로 해당 변경 사항이 반영되는가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보통 오토 디플로이가 핫 디플로이랑 많이 혼용돼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핫 디플로이와 오토 디플로이를 뭐 같은 의미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뭐 엄밀히 따지면 뭐 다르다라고도 이제 하죠. 그래서 핫디플로이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라고 이제 한번 알아보면 핫하다라는 것은 이제 서버가 기동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콜드 디플로이라는 말은 없지만 일단 뭐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았을 때 서버가 기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반영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톰캣에서 제공하는 이제 핫 디플로이먼트는 이제 웹 APP 안에 어플리케이션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context.xml을 사용해서 이제 배포를 하던가 아니면 톰캣 매니저를 사용해서 배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세 가지의 상태는 모두 이제 톰캣이 기동된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디플로이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토 디플로이먼트는 서비스를 단순히 배포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플리케이션 내에 있는 소스, 즉 JSP나 서블릿 같은 것이 변경되었을 때 반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톰캣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그 server.xml에 오토 디플로이라는 단어의 디스크립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웹 APP 페이지 안에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왔을 때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디플로이 해 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설정이고요. 일단 이 부분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오토 디플로이먼트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핫 디플로이에 가깝다라고 이제 의미만 따지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토 디플로이먼트는 JSP나 또는 서블릿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동적으로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JSP 같은 경우는 그 톰캣의 카탈리나 홈의 컴프의 웹.xml에 보시면 디벨롭먼트라는 부분이 뭐 기본으로는 true입니다. 그래서 개발 모드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항상 이제 JSP를 리로드 하지만 디벨롭먼트 모드를 폴스로 즉 프로덕션 모드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 JSP에 대한 체크 인터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0이면 체크를 하지 않고 1 이상부터는 해당 초만큼 1초면 1초씩 계속 이제 체크를 하고요. 뭐 10초면 10초가 지나야만 이제 변경된 JSP가 반영이 되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서블릿 같은 경우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context.xml에 reloadable을 true로 하는 경우입니다. 앞서서 설명도 좀 드렸지만 이제 context.xml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 모든 context.xml에서 각각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적용되는 범위가 뭐 해당 어플리케이션만이냐 아니면 톰캣에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냐 라고 이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뭐 부분적이건 전체건 어쨌든 이 리로데이블이라는 디스크립터가 true인 경우에는 이 서블릿에 대한 내용이 이제 동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이번 장에서 원래 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오토 디플로이와는 약간 비슷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동작하는 방식이 완전 다른 이제 패러럴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패러럴이라는 말에서도 보이듯이 이제 병렬로 배치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버전이 이제 뭐 1.0이 이미 디플로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사용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접근해서 서비스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어, 기존에 이제 1.0이라는 버전이 있었고 새로이 이제 2.0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있다라고 했을 때 기존 요청들은 기존의 1.0 버전으로 이제 요청이 가고 새로운 요청들은 2.0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경우 이제 올드한 기존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사용자는 세션이 만료되면 또는 새로 접근을 하게 되면 새로운 버전 2.0의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접근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접근 방법은 어플리케이션이 뭐 크게 많은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또는 아예 새로 뭐 리뉴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서비스에 대한 구조가 바뀌었다던가 했을 때 어플리케이션의 대대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뭐 톰캣을 재기동한다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뭐 아니면 약간의 다운타임을 갖는다던가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패러럴 디플로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 사용자는 기존 서비스를 계속 이용을 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용자들은 새로운 세션인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동시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가용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방법은 이제 사용하는 부분은 되게 간단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이름만 줬다면 그 뒤에 샵 두 개와 이제 버전을 적습니다. 그리고 버전에 대한 내용을 숫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높을수록 신규 버전이라고 인지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웹 APPs 안에 그냥 넣으셔도 되겠지만 뭐 context.xml을 사용해서 디플로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샘플 뭐 샵샵 01.xml은 샘플 샵샵 01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도큐먼트 베이스로 해서 디플로이를 하고 추가적으로 샘플 샵샵 02.xml은 샵샵 02라는 어플리케이션 독 베이스를 기본으로 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 하라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모두 컨텍스트 패스는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시에 디플로이가 됩니다. 이 경우는 예전에 이제 처음 배치를 제가 설명드렸을 때 컨텍스트 패스 없이 매니저에서 컨텍스트 패스 없이 디플로이 했을 때는 도큐먼트 루트가 루트인 기본 어플리케이션과 겹쳐서 올라가지 않는 것과는 좀 대비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동시에 같은 패스를 쓰지만 버전으로 분리가 돼서 동시에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간다. 컨텍스트 루트가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패러럴 배치에 대해서 한번 실제 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준비하기에 앞서서 일단 어플리케이션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샘플이라고 되어 있던 이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 뒤에 이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샵 두 개를 붙이고 이제 버전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건 버전 1이 되고 밑에 건 버전 2가 되겠죠. 물론 이 그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그냥 웹 APP지 안에 넣어도 되지만 일단은 context.xml을 사용해서 디플로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처럼 기존에는 그냥 sample.xml이라고 만들었었죠. 근데 이제 샘플에 샵 두 개 그리고 01.xml이라고 이제 명시를 했고요. 이 안에 보시면 실제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샵 두 개 01로 이렇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톰캣을 띄워보고요. 네, 뭐 잘 올라왔고요.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매니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매니저에 보면 이런 식으로
샘플이 올라가 있고요. 여기 버전이 표시가 되죠. 이 버전은 원래 여기 어플리케이션의 버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냥 배치를 하게 되면 이 버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되지 않았다라고 뜨지만 이제 이번 방식대로 하면 이제 샘플처럼 이렇게 버전이 명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일단 먼저 호출을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하면 버전 1.0에 대한 제가 JSP를 하나 넣어놨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20, 그러니까 2.0을 넣었을 때 이제 페이지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에 있는 요 내용 자체를 이제 동일하게 사용을 할 거고요. 복사를 하고 미리 만들어 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일단 저는 직접 만들어 보고요. 여기서 02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보면 네, 자동으로 디플로이가 수행되면서 실제로 앞서 이제 다시 매니저에 가보면요. 여기 샘플이 하나 더 올라왔죠. 그리고 버전이 02가 하나 더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션의 개수에 보면 여기 앞서서 먼저 붙었던 그 버전 1에 대한 JSP에 대한 세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신규 세션이 생성됐을 때는 샘플 버전 2에 갈 거고 이제 샘플 기존에 붙어 있던 세션은 이제 기존 샘플에 이제 가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앞서 이 브라우저는 이제 샘플 1에 이제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페이지를 계속 호출을 하면 같은 페이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세션을 아예 새로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의 브라우저를 띄워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그래서 로컬호스트였고요. 저는 80에 샘플 네, 이렇게 하면 네, 샘플 버전 2는 이런 식으로 네, 2고 기존 거는 버전 1.0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버전 1.0을 쓰는 모든 사용자가 다 빠져나갔다라고 하면 결국 신규 사용자는 모두 버전 2.0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매우 그냥 간단한 방식으로 이제 실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네,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동시에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컨텍스트 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근데 반면에 동시에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어떤 스태틱한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동시에 사용하는 자원이 이제 겹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자원을 점유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점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배치에서 약간 이제 누락된 오토 디플로이와 이제 패러럴 디플로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오토 디플로이는 워낙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JSP 좀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서블릿을 빨리 이렇게 변경해서 어떤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이제 부분이 되겠고요. 패러럴 디플로이 같은 경우는 약간 계획된 디플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버전 관리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이 되겠죠. 물론 최근에는 뭐 젠킨스 허드슨이었죠. 젠킨슨이라는 뭐 그런 툴이나 또는 뭐 안트를 사용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버전 관리를 위해서 뭐 그런 별도의 툴을 사용하지 않고 톰캣 내에서의 어떤 버저닝 관리 물론 사용자가 따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용자에게 쿨타임을 주지 않고 바로 이제 연계돼서 서비스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동작, 즉 패러럴 디플로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이 다음 내용으로는요, 이제 DB와의 연동을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 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국내에서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스프링의 뭐 아이바티스, 스프링의 마이바티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DB에 대한 설정 자체도 이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래도 톰캣 내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DB 연동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